경리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지지도 다소 돌수를 맞이한 평양 매기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공장에 깃든 절세빈들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뜨겁게 새겨하느며 더 높은 생산 성과로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해 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평양 매기공장은 우리나라 양호 부문의 범벅이 표준 공장입니다. 공장의 현지지도 표식비에는 공장의 언어를 위해서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과 경리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혼신과 로고의 날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날들 가운데서 2015년 10월 30일은 매기양호의 새로운 전환이 일어난 계기로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어버이 장군님이 애국이산인 우리 공장이 볼수록 희한한 이런 멋쟁이 공장으로 선변되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 하셨습니다. 그날 공장을 돌아보시는 원수님이 마음속엔 시정 장군님 생각뿐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현대화된 이런 공장의 멋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이 유언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가를 따지기 전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 또 장군님께서 하라시는 일은 철이 진리고 모든 승리 담보라는 것을 심장에 쪼아받고 투쟁해야 한다는 고귀한 지침도 안겨주셨습니다. 그때 이 하이못들에는 팔뚝 같은 메기들이 흑실흑실했습니다. 원수님께서는 물보다 물고기가 더 많은 희한한 풍경이라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냉동고에 가시어서는 산같이 쌓아놓은 그 냉동 메기를 보시면서 버물꼬라고 정말 정담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기쁜 일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다고, 우리 힘겨워도 이런 못에 청명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인민의 기쁨이 우리 원수님의 도움는 보람이고 낙이었습니다. 우리 원수님께 영광이 그날처럼 기쁨만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원수님께서 주신 매기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설비를 현대화하고 또 사료 원가를 낮추면서도 더 많은 메기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뛰고 또 뛰고 있습니다. 당의 사상과 용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자. 80일 전투의 불길도 높이 당 제8차 대회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각지 피해복구 전투장들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당 제8차 대회를 향한 오늘의 80일 전투에서 기어이 승리자가 되려는 건설자들과 인민군 군인들의 불같은 열의에 의해서 지금 각지 피해복구 전투장들에서의 살림집 건설 성과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 제1수도당원사단 운정구역대대에서는 살림집 하부망공사와 수원지공사를 비롯한 맡은 대상공사를 힘있게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기간 안에 수원지공사가 완성되고 오늘 이렇게 양숙의 시운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처음으로 도착했을 때는 혹심한 피해로 해서 이곳 주민들이 물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산 일꾼들과 또 이곳 주민들, 해당 일꾼들과 여러 차례 협의하는 끝에 수원지 위치를 확정하고 또 이미 전에 계획했던 수원지를 4배로 확장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수신방에 물땅굴을 건설해 놓으니까 인민들에게 24시간 자연 음식으로 물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2수도당원사단에서는 살림집 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적극 다고치면서 살림집 간선도로 공사도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대는 살림집 간선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공사가 쉽지 않습니다. 어제 중량 차들이 들어오면 푹푹 빠집니다, 여기. 그러나 우리는 이 도로를 우리가 건설하는 이 살림집들처럼 그 어떤 자연재해도 굳어가지 않게 기초 굴착과 헌석 다진 등 모든 작업을 기술적 요구에 맞게 철저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검덕지구 피해 지역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삶의 터전,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줄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는 조선인민군 김윤아 소속부대 군인들이 혁명적 당군의 기질과 창조본 때를 남김없이 과시하며 맡은 산림집 건설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측소 80일 전투가 개시된 후 첫 천지도 자업을 범독당에 새기신 순관 우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현장 정치 사업을 반격 있게 벌리는 한편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구분대별 사회주의 경쟁을 힘있게 벌려 공사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한귤치가 오기 전에 새 산집을 완공하여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임무가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회주의 경제에 힘있게 벌어지는 데 맞게 역량 편성과 공정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직사업과 기술적 지도사업을 짜고든 한편 앞선 단위의 경험을 적극 받아들여 그날 가지를 무조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군 림용철 소속 부대에서는 80일 전투의 계획을 일별 주별로 면밀하게 세운 데 기초해서 질 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공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온이 낮아지고 날씨가 잦은 데 맞게 철저한 보온대책을 세워가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질 보장에 더욱 힘을 넣는 하는 것이 우리 병사들의 경쟁이 기본 요소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공물의 점 하나, 선 하나에도 각별한 주의를 돌리면서 우리 민들이 대를 두고 살아갈 행복의 보금자리를 꾸려가는 심정으로 건설물에 안안전의 흠도 생기지 않게 정성을 바쳐나가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피복구 전투장에서 현지방송 분견대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 사회안전승려단 평안남도 안전국 대대의 군인 건설자들이 산림집 건설을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다고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경험들을 여기 피해 지역 산림집 건설에 적극 받아들여 내부 마감 공사 지대 정리를 동시에 니체적으로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돌 하나를 올려도 최대의 정성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뜻깊은 올해의 전투를 빛나게 결석하고 당제 8차 대회를 보다 의의 있게 맞이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공격전이 날이 갈수록 더욱 거저되고 있습니다. 그럼 80일 전투 분위기가 앙양되고 있는 가운데 청천강 평남관계물길공사가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 소식을 리형원 특파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충성의 돌격전, 치열한 초라전, 가감한 전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여기 전투장에서는 지금 수십 개나 되는 대형 수문이 설치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80일 전투에 진입해서 우리 요단의 일꾼들과 돌격대원들은 보름 이상 걸린다고 하는 문형기준기 조립을 단 7일 동안에 그것도 2대나 조립하는 성과를 이룩한 데 이어서 수문 조립에 달라붙었습니다. 이 수문 조립도 종전이 공법대로 하면 하루에 2개 정도 조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돌격대원들은 80일 전투에서 기어이 승리자가 될 일념을 안고 도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서 새로운 공법을 받아들여 하루에 4개의 수문을 조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수문을 조립하고 있는데 80일 전투에 진입해서 보름 만에 기본 원저의 문형기준기와 수문 설치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이곳 일꾼들과 돌격대원들은 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마지막 수문을 질적으로 조립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청천강 평남관계물길 공사를 제2일에 끝낼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시천 3호 발전소에서 김문일 특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여기 시천 3호 발전소는 80일 전투에 진입해서 높이 세운 전력 생산 계획을 매일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의 비결이 하나가 바로 과학기술 확보에 앞세운 데 있다고 이곳 전력 생산자들은 궁지높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발전소에서는 3대 혁명 소재들과 합심해 가지고 가압시 4단계 기름 주입 장치를 새로 창안하여 도입하였는데 그렇게 되니까 정전에 비해서 전력 생산을 0.5% 더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방수로 바닥 파기를 짧은 기간에 진행해서 물이 쭉쭉 빠질 수 있게 함으로써 발전기 효율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에서는 설비 예방 모델을 확고히 앞세우고 고수위, 고효율 운전을 합리적으로 진행해서 80일 전투에 들어선 요즘 전력 생산 계획을 매일 135%로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라선 삼용 신발 공장에서 제품의 질 제거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기술자들의 창의 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키면서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여 신발 생산에 이용되는 원료 자재를 국내 차원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민들의 피 흘리와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도록 신발 도안 합형회를 실속 있게 조직해서 도안 창작이 종업원들 자신의 사업으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보통강 개작 공사가 마감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식을 장평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평양시에서는 이 보통강 위보도 개작 공사를 이번 80일 전투의 중요 목표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는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 전반적 구간에서 마감 단계에서 진척되고 있다고 합니다. 총 공사량의 75% 개선을 넘어섰습니다. 공사의 질 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공정에서 기기화 비중을 최대한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가금 생산국이 이번에 공사를 제일 먼저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고 있는 구간은 저기도 구빈도리부터 이 섬이 끝나는 저기까지입니다. 공사 첫날부터 이 박토 처리하는 데서 나오는 돌하고 아마 돌도 아마 수십 방 됩니다. 그거 가지고서 석축 공사를 주야 전투 벌려서 닷새 동안에 제일 먼저 앞장서 끝냈습니다. 우리는 공사를 끝난 데만 그치지 않고 매일 보수도 하고 물도 주면서 마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태천군 산림경영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안고 수십 종의 유용나무들에 대한 비배관리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을철 조건에 맞게 나무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조건에서 기본은 겨울나이 준비입니다. 우리는 모든 종업원들에게 나무 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과학기술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사업과 함께 잣나무들에 대한 복토 사업과 여러 가지 수정의 산열매 나무들에 대한 보관 및 조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태양빛 전지판을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한 전기 에너지로 나무 생산에 필요한 설비들을 만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장년군 산림경영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산림 조성과 보호관리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산림 조성과 산림 개조 사업을 잘하자면 뭐니 해도 나무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 군에서는 모차양무장, 분산양무장을 비롯해서 200여 개의 양무장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금양옥성나무, 잣나무, 밤나무를 비롯해서 500만 그루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모차양매장에서는 금양옥성나무, 참나무 이를 비롯해서 200만 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면 다음에 봄철 나무 심기에 필요한 나무들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수섬나무, 은행나무 등 10여 가지 품종에 대한 종자 채취와 처리를 하면서 기재 확보를 비롯해서 다음에 나무 생산 필요한 보조자재 확보 사업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힘을 넣은 게 사방야기 공사인데 불완전한 개수들을 빠짐없이 찾아가지고 박산리, 해안리, 산탄리를 비롯한 10여 개소 사방야기 공사들을 말끔히 끝냈습니다. 도시미야월관을 계기로 력포구역에서는 고리와 마을을 위생문화적으로 아름답게 꾸리기 위한 사업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는 이번 10월 도시미야월관을 계기로 구역 안의 주민들이 즐겨 찾는 여러 공원들을 새로 꾸리거나 대보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새로 꾸리면서 새로운 형식의 분수토도 건설하고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들을 많이 심고 주민들이 편히 다닐 수 있게 걸음길도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식의 유의 기재들도 설치해주고 여러 가지 가로등과 정원들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포장과 함께 자전거길 대보수 사업과 보도블로크 깔기를 진행하여 오가는 차들과 보행자들의 편의를 보장하면서도 구역의 면모를 일신시켰습니다. 정면 돌파전의 주타격전당인 농업전선에서 승전 포송을 장쾌하게 올릴 각오도 높이 각지 농업 근로자들이 가을 남새 생산을 누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량정훈 기자가 보내온 사동구역 장촌 남새 전문 협동 농장 소식입니다. 여기는 10월 남새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한 사동구역 장촌 남새 전문 협동 농장입니다. 풍요한 남새 작황을 마련한 이곳 농장에서는 얼마 만에도 수백 톤의 남새를 쏘아가요 시안에 여러 곳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거 배추가 3kg짜리, 4kg짜리, 5kg짜리도 정말 많습니다. 온실에서 우리가 이 배추를 키웠다고 하지만 그 삼복철에 방막을 일정하게 빗기다 나니까 야외 조건이나 같은 데서 파종하고 키웠습니다. 게다가 태풍과 장마 피해까지 받게 되니까 정말 뭐가 감탕이 다 씌우고 그러면 또 우리가 다 씻고 그래서 3번, 4번 심었습니다. 천연활성제를 8번이나 치고 그다음에 닭 배설 물들을 타가지고 막 분무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이렇게 불리한 조건에서도 풍요한 남새작황을 마련해가지고 10월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남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새를 가득 실은 자동차들은 시안의 여러 곳으로 출발했습니다. 신의주시 하단협동농장에서도 가을 남새 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남새들의 씨 뿌린 날짜와 생육 상태에 맞게 농장원들이 영양관리를 잘하도록 기술적 지도를 짜고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원소 용량액을 정상적으로 분무해주는 등 비배관리를 잘해서 남새들을 충실히 잘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과일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어서 그 덕을 보고 있는 농촌 살림집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조연희 기자가 상원군 대동리에서 살고 있는 류연봉석 로인의 집에 펼쳐진 흐뭇한 감 풍경을 취재한 소식입니다. 이 가정에서는 이 살림집 주변 야산에 그 감나무를 수백 그루나 심고 가꾸고 있습니다. 올해 날씨가 불리한 속에서도 비배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보다시피 가말들이 정말 감나무마다에 주렁지어서 흐뭇한 감 풍경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25년 됐는데 보통 7, 80kg부터 100kg까지 수확합니다. 감나무 재배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는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추위 견딤성을 좋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거는 미꾸인데 교염나무입니다. 그다음에 저 뿌리는 이렇게 밑면에서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저 뿌리를 올리면 추위 견딤성을 극복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나무의 영양을 좋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야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진거름이라든가 이거 밑거름을 많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천연생물 활성제를 비롯해서 이런 생물 농약들을 자주 분무해 주게 되면 이 영양이 아주 좋아집니다. 이제 이 나무를 가꿀 때에는 상당히 그 노력도 많이 들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가을에 와서 이 풍경을 톡 치다보고 이렇게 할 때는 정말 그 보람이 있고 긍지가 있고 이제 생활에 상당히 덕을 보기 때문에 좋습니다. 나라의 자연부원을 보호하고 누려나갈 때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개성시에서 동물 자원을 누리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꽁과 노루를 비롯한 동물들을 증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벌여온 시에서는 얼마 전에 또다시 송악산 기슭이 개풍구역과 판문구역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키운 꽁과 노루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지금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세계적인 대재앙을 초래하고 있는 악성 전염병의 유입을 철저히 막기 위한 비상방역 사업을 더욱 강도 높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을철에 들어와 세계적으로 악성 비루스의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하루 감염자 수가 40만 명 이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정말 경악할 숫자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방역 사업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만회할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악성 비루스가 추운 계절에 오랫동안 생존하는 조건에서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철새 그리고 겨울철에는 눈을 통해서도 악성 비루스가 유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텔레비전으로도 방영되고 있지만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나 우리 가정이 그들의 처지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비루스가 그렇게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보고 정말 끔찍하고 몸소리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악성 비루스가 혹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지 않겠나 하고 걱정도 많이 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과 국가가 취한 비상방법 조치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무병무탈하지 않습니까? 정말 비루스에는 국경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전염병 피해 상황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비상방역 사업에서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해이됐다가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후과가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단 한 명의 감염자도 사망자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놓고 볼 때 우리 국가가 취하는 모든 방역 조치들이 얼마나 정당하고 좋은가 하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절감하게 됩니다. 남포시 정보통신국의 일꾼들과 정보원들이 80일 전투의 최전방인 비상방역전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이들은 악성 비루스의 유입을 막기 위한 비상방역 사업에서 당원들이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치 사업을 드세게 벌리고 또 아래 단위들에서 모든 정업원들이 비상방역 사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방역학적 여부를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독 사업에 대한 평방당 책임제를 실시하고 모두가 자기가 맡은 구역에서 빈 공간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는 대류행 전염병 피해 소식입니다. 이 악성 전염병은 가을철에 들어서서 더욱더 무서운 전파력으로 번져지면서 하루 감염자 수가 연일 최고 수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29일 세계적인 하루 감염자 수가 53만 3,580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 전염병 발생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9일 하루 사망자 수는 7,060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세계적인 총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4,530만 1,040여 명, 118만 5,62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 증가 속도를 보면 지난 9월 16일 현재 3천만 명 이상이었던 감염자 수가 그로부터 17일 만인 10월 3일에는 3,5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4천만 명을 넘어서는 데는 그로부터 15일이 걸렸고 4,500만 명 이상을 기록하는 데는 불과 11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9일 하루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대륙은 유럽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날 하루 동안 30만 2,070여 명의 감염자와 2,58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 총 감염자와 사망자는 각각 940만 2,560여 명, 26만 3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29일 유럽의 하루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는 세계 하루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의 56.6%, 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유럽적으로 가장 많은 감염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29일에도 4만 7,630여 명의 감염자가 새로 등록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 나라의 총 감염자 수는 128만 2,700여 명, 사망자 수는 3만 6,02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국내의 전염병 전파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대처해서 프랑스 정부는 최소한 11월까지 전국적인 봉쇄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대통령은 국내에서 악성 전염병의 2차 파동이 1차 때보다 더 심각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 봉쇄 기간 주민들은 꼭 필요한 일이 있거나 의료상 문제가 제기될 때에만 집을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아시아에서 전염병 피해를 제일 심하게 입고 있는 인디아에서는 29일 하루 동안 4만 9,280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해서 총 감염자 수는 808만 8,04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et남의 중남부 해안가에 얼마 전 태풍이 들이닥쳤습니다. 태풍의 최대 바람 속도는 시간당 150km였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 이처럼 강한 태풍이 들이닥치기는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태풍으로 해서 1명이 목숨을 잃고 12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태풍과 관련해서 주변 지역에 있던 4만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오스트랄리아 주변 해역에서 산호초가 사멸돼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 나라 환경보호 당국은 무진장하던 산호초가 지난 30년 동안에 50% 이상이나 줄어들었으며 대부분의 산호초들이 백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되는 원인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바다 생태계가 심히 파괴된 데 있다고 합니다. 산호초를 보호 증식시키기 위해서 산호초가 서식하는 바다 수역을 보호구로 설정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존 반쪽 지역에서 개였습니다.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7도로서 평년보다 3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도 존 반쪽 지역에서 개겠습니다. 내일은 10월 31일 토요일, 음력으로 9월 보름입니다. 내일 평안북도와 차강도에서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려서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고 백두산 지구에서는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개였다가 흐릴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 오후와 밤에 서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때문에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비롯한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은 야외 활동 시간을 줄이고 소금물 함수를 자주 하며 또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이 손 씻기를 비롯한 방역 규정들을 더 철저히 지키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지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오전부터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4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늦은 밤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저녁과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늦은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오전부터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오전부터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오전부터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룡화 8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수동지방으로서 2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동해에서 내일 남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겠습니다. 그리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날씨 특징과 다음 주에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날씨 특징은 이 좋은 반쪽 지역에서 이 개인 날이 많은 곳으로 해서 해비 침률이 높은 것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 평균 해비 침률은 75%로서 평년보다 18%나 더 높아서 알곡 수확과 남새작물 생육에 매우 유리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6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11월 1일에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 그리고 동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2일과 3일에는 지용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쪽 지역에서 찬바람이 세게 불 것이 예견됩니다. 4일과 5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쪽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6일에는 북부 지역으로 이동해오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쪽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릴 것이 예견됩니다. 앞으로 주간 날씨에서 주목되는 것은 3일과 4일에 전국 일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4도 정도 낮아져서 날씨가 추워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건강관리에 각별한 줄을 돌리며 농업 부문에서는 가을 남새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